오늘 보면 저는 특이한 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할 때 파란색 파일을 그렇죠.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북한 대표단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여 있는 저 파란색 파일 안에 김정은의 친서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좀 대표단에 올 때 저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식 대표단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김여정 그 앞에 테이블에만 김여정 테이블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장이 뭐 어떻게 썼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무위원회 휘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권,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 뭐 전쟁 선포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저 네. 그림이 바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국방위원회, 성군 정치 같으면 이게 군사 국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국무위원회를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근데 노동당 위원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친서를 제안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성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신부장,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시급히 만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신년사에 이미 밝혔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에 오늘과 내일 칼럼에 썼습니다만 북한에 이미 작년 말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재를 뚫고 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이런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수가 이런 제재로는 1년을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신년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을 끌어안고 미국을 설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년사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뒤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이라는 걸 보면 꼭 6.15를 얘기하고 1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1년 내내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4월에 한미 군사 훈련만 위기를 잘 넘기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접점을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6.15가 있고요. 8.15가 있고 14가 있고 계속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대남 평화군사를 계속 펴겠다. 이런 암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신년사에 한 거죠. 네,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육성도 궁금하고요. 일거수일투족도 궁금한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방명록을 썼는데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 뭐라고 적고 나왔습니까? 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성의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자, 네. 김여정 이렇게 썼네요. 네, 자기 오빠 글씨하고는 뭐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오빠는 옆으로 이렇게 쫙 45도 각도로 쓰는. 45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그 줄은 맞춰 썼고 한데 글씨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특질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네. 조선, 민주주의, 인명 이런 그게요. 거 보면 그죠? 네. 그 오빠처럼 사선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강명도 교수. 저건 어떤 책입니까? 여자가 이렇게 다소 좋다고 하면은 글씨 저렇게 저렇게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자유분방이 컸고 바로 이제 그 공주로 컸기 때문에 네. 저런 글자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씨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용남 똑바로 글씨하고 찍는데, 저건 네. 저희 글씨하고 비슷하고 일반 사람 네, 글씨 일반 글씨하고 글씨고, 비슷한데 저기는 아마 공주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글씨에도 자기만 연습한 게 아니고 네. 그 누가 이제 가르친 선생이 분명히 저건 있게 그 글씨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네. 물론 뭐 김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자기 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사인도 하고 하는 걸 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가는데 뭐 글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김여정이가 친서를 가져와서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순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다. 이자도 다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비핵화가 문제인데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 관계 정상회담에서 뭐 아무것도 이뤄낼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이는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비핵화 문제로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네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저렇게 친서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밑 접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타산을 해놓고 김여정을 보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이번 김여정이가 왔다 가면서 그 앞에도 이제 뭐 그 질문에도 있지만 상전 벽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한번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신부장.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시급히 만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걸 신년사에 이미 밝혔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에 오늘과 내일 칼럼에 썼습니다만 북한에 이미 작년 말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재를 뚫고 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이런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수가 이런 제재로는 1년을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신년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을 끌어안고 미국을 설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년사에 정권, 뭐 전쟁 선봉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저 네. 그림이 바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국방위원회 성군 정치 같으면 이게 군사 국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국무위원회를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근데 노동당 위원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친서를 제안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성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담겨 있는 거죠. 그 뒤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이라는 걸 보면 꼭 6.15를 얘기하고 1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1년 내내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4월에 한미 군사 훈련만 위기를 잘 넘기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접점을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6.15가 있고요. 8.15가 있고 14가 있고 계속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대남 평화구세를 계속 펴겠다. 이런 암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신년사에 한 거죠. 네,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육성도 궁금하고요. 일거수일투족도 궁금한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방명록을 썼는데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 뭐라고 적고 나왔습니까? 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성의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자, 네. 김여정 이렇게 썼네요. 네, 자기 오빠 글씨하고는 뭐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오빠는 옆으로 이렇게 쫙 45도 각도로 쓰는. 45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그 줄은 맞춰 썼고 한데 글씨체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특질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네. 조선, 민주주의, 인명 이런 신기해요. 거 보면 그죠? 네. 그 오빠처럼 사선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강명도 교수. 저건 어떤 책입니까? 여성으로 여자가 이렇게 다 좋다고 하면은 글씨 저렇게 저렇게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자유분방이 컸고 바로 이제 그 공주로 컸기 때문에 네. 저런 글씨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씨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용남은 똑바로 글씨하고 쳤는데, 저건 네. 저희 글씨하고 비슷하고 일반 사람 네, 글씨 일반 글씨하고 글씨고, 비슷한데 저기는 아마 공주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글씨에도 오늘 보면 저는 특이한 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할 때 파란색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북한 대표단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여 있는 저 파란색 파일 안에 김정은의 친서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좀 대표단에 올 때 저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식 대표단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김여정 그 앞에 테이블에만 김여정 테이블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장이 뭐 어떻게 썼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무위원회 휘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 가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권 그다음에 정책 결